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보도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됐고 그 장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또 지금 방금 또 합류를 하셨는데 일단 오늘 전반적인 그 표결 결과에 대한 논평 짧게 좀 전해주실까요? 총평? 예. 그 여의도의 운집한 거의 1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만들어낸 국민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1차 탄핵안 부결 때 느꼈던 그 분노를 오늘 굉장히 축제의 마음으로 승화를 시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사당 안에서까지 경내에서까지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이 한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에는 한 2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였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 열기를 또 직접 느끼시고 오셔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 왔는데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시간이 될 것이냐. 헌법재판소관이 6인 체제입니다. 이론상으로 6인 만장일치로 하면 이제 파면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김교현 변호사 앞으로 어떤 과정이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예. 표결 직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6명이 3명 공석을 빨리 채우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도 노력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달 내로 아마 헌재 재판관 3명을 추가로 이제 추천을 해서 예. 9명 체제를 완성시킬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거기서 아마 쟁점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게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뭐 난관이라면 난관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헌재 재판관들을 이제 과연 얼마나 빨리 임명할지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개별특검법이 또 통과가 될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음흠. 공포를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분명히 또 시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승낙 권한자는 한덕수 총리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총리나 이제 여당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좀 방향을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최수성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가 이제 3분이 이제 되게 됐는데 그 과정도 빨리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재 판례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연내에 큰 무리 없이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겠나 12월 내에.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준비된 카드고 한덕수 총리가 저걸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위치라 그래야 되나요? 적극적인 권한 행사. 정치적 이유가 아. 없거든요. 그래서 통과되고 하면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연내에 맞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이제 헌재의 재판관의 스케줄에 따라서 또 이게 이제 탄핵 가결의 향방 그리고 향후 이제 조기 대선 시기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정주 기자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탄핵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큰 시나리오는 2개인데 이게 인용이 되느냐 아니면 기각이 되느냐. 지금 봐서는 이제 인용설이 나오지만 과거 박근혜 탄핵 때 보면 이거 끝까지 모릅니다. 네, 실제로 그때 청와대에서는 마지막까지 기각될 줄 알았대요. 맞아, 당시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 그걸 믿고 끝까지 버틴 거였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헌법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그때 자주 나왔었거든요. 헌재 무용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이게 대륙법계 이제 나라들이 몇 개는 잔재인데, 예. 히틀러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여론으로 여론 독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잡아줄 만한 이제 어떤 뭐 몇 명의 특이한 구성체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87 체제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헌재가 만약에 국민 여론에 이런 어떤 80% 이상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 예, 그게 과연 옳은 결정이라 말할 수 있는지. 여론이 다 옳다는 건 떠나서도 헌재의 결정이 어떤 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선은 없어요. 예. 이제 이런 어떤 여론일 수도 있고. 근데 시기상은
그 조금 늦춰질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재판이 잊혀진다. 네 선거 설사 기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이제 일각에서 보도가 나는데 저도 생중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 보도를 믿습니다. 윤석열 스타일상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믿고 있는 아마 이 지점에서 쟁점이 굉장히 세게 붙을 수 있어요. 부정선거론. 네, 지금 믿고 있어요. 네, 담화문 곳곳을 살펴보면 국정원이 그래서 선관위를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선관위가 반대한다. 예. 예, 이거는 소위 말해서 대법관들 선관위원장 겸직하잖아요. 이 법적 카르텔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행간 의미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이 굉장히 그 이미 사고방식이 유니버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다툴 거고 아마 이걸로 굉장히 처참한 말로를 맞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부정선거론을 끝까지 이거 어떻게 보면 과거 뭐 몇 안 되는 그 폐잔병들 대고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 사실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3번의 국민 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생중계도 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내용을 또 생중계하거나 혹은 또 담화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규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한 게 과거의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 채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직접 나와서 직접 구두로 변론을 할 가능성이 본인 상당히 스스로?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럼 여기서 탄핵 심판 전 크게 두 갈래로 예상이 되는데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쪽에서는 심판 정지 조항이 있어요. 예. 헌법재판소 51조에 보면은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형사소송 다른 절차에 형사 있기 소송 때문에 그런 인해서.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재량입니다. 예. 근데 그걸 강하게 대리인단 쪽에서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손준선 검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정지가 되기도 했고요. 예.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가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완전히 띄워버리는 대대적으로 거군요. 띄우면서 아하. 이제 내가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 논점을 흐리고 진흙탕으로 가는 부정선거가 횡행했고 지금 구성된 다수 민주당 중심의 다수 국회도 부정선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국회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었어. 그러니까는 그런 그거에 주장들. 대해서도 탄핵 그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아하. 라고 하면서 뭐 온갖 좀 이상한 증거라든가 이런 걸 내면서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질질 끌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 그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헌재에서. 예, 왜냐하면 아무런 뭐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진 않고 아마 파면이 인용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예. 내가 부정선거 그렇게 주장했는데 헌재에서 그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걸 또 빌미로 삼아서 또 장외에서 계속 이제 극우 세력을 선동하면서 투쟁해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간 제2의 황교안 전 대표처럼 그렇게 될 수도 네. 있는 것이죠. 거의 뭐 의기투합이 된 거의 유일한 두 분 아니에요? 사실 그 계엄 부정선거에 비상계엄 초반에 이제 해제된 이후에도 황교안 전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 이제 부정선거를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대통령 계엄 선포인데 그것을 한동훈 대표 맡고 있다 해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자, 김성열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수 내에 이제 이러한 부정선거론이 좀 뿌리가 깊었고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는 그것을 그래도 일거에 좀 말소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가운데 있는 30%의 중도층을 보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예. 그랬을 때 이 중도층이 객관적이고 어떠한 시각 자체를 편향되지 않게 중립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만약에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한다. 그럼 대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캠프에 발도 못 붙이게 예. 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본인 자체가 당시 윤석열 후보 본인 자체가 그거에 많이 심취가 돼 있더라. 야하. 그래서 그거를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김진표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해봤더니 예. 극우 유튜버를 엄청 많이 보는 것 같더라. 그 회고록에 그 내용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를 갖다가 아하. 넣기도 했고 공무원으로 직접 예, 넣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 굉장히 측근이라고 불리는 강기훈 행정관 예. 그분도 부정선거론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하. 이제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득 있다는 것 자체가 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자, 최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부정선거 얘기는 믿지 않길 결단을 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증거를 들이매도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걸 또 진작에 설파를 하고 어떤 계엄 선포 이유였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헌재와의 다툼에서 그걸 또 끄집어낸다면 이 국민적 혼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세 가지 갈래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뭘로 싸울 거냐 이게 있죠. 예. 그래서 최소한 헌재 판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빨리 끝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싸우고 늘어뜨리고 이걸 할 거고 그 매개가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 이 주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고요. 예. 이번에 체포해야 될 대상 명단에 좀 뜻밖의 인물이 2명 있었잖아요. 예.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하고 양정철 원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그 전에도 이제 선거 부정 얘기가 뭐 일부에서 뭐 나오고 저희가 야당 때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예. 적어도 2020년부터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총선에서 민주연구원장이었던 양정철, 그 다음에 조혜주 이제 상임위원. 예. 그래서 이 체포 명단에 이 2분이 들어온 게 굉장히 뜨악스럽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머릿속에 뿌리 깊게 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부정선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매개로 최대한 늦추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예. 그다음에 싸운다. 그 싸운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걸로 되기 때문에 의외로 헌재 판결이 조금 늦어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분열 선동 또 아주 오른쪽에 있는 구부정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신이 되겠죠.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김웅전 의원이 이제 대통령과의 일화, 유경준 의원이 대통령이 전 통계청장으로서 이제 그 부정선거론이 허구적인 것을 설명을 해줬더니 그 이야기할 때 굉장히 화를 냈더라. 그런 일화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실과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니까 이게 더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 부정선거론자들 제가 몇 명 취재해봤거든요. 예. 이게 그 세기말 종말론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 종말 안 하면 내일 할 거야. 내일 안 하면 모레 할 거야. 그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밝혀지지 않는 주장을 처음부터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UFO, 네스웨의 괴물 뭐 이런 거예요. UFO가 언젠가는 오듯이 언젠가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밝혀질 것이다. 그렇죠. 네가 네스웨에 들어가 봤냐? 그러면 아. 그 끝단까지 들어가 봤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라서 어차피 이게 입증이 불가능한 걸 처음에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뭐 다 좋은데 제가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그거를 진짜 믿고 있는 확신범과 아하. 이거를 자신의 어떤 소수 정파를 이용하기 위한 사람 좀 다른 거예요. 예, 정파 이용한 사람은 적당히 하다가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면 손절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전자에 가깝습니다. 이게. 확신범에 가까워요 거의. 예, 정말 이제 앞으로 예. 이게 이제 조금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창 대표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회창. 예, 예. 2003년. 이회창. 예. 그래서 재검표를 해요. 그 그죠. 재검표 했습니다. 2003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민주당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19대 때 민주당의 강동원 의원이 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부정선거다 해서 또 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아하. 꽤 이제 이 궤적을 함께했던 그런 흔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건 족보가 좀 꽤 된 거다. 그리고 아. 여야를 왔다 갔다 막론하고. 한다. 그렇군요. 이런 점이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빠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엄 탄핵 또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리 절차에도 주요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내놓을 걸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 그 전 정권이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거의 완벽하게 민주당 야당 추천목 빼고는 예. 완결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 이제 좀 이 비교할 점이 문재인 대통령 때 추천했던 분 2분, 또 김명수 대법원장 2분, 또 이번에 야당목 2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거는 뭐 그런 것에서 이제 비롯됐었거든요. 그렇죠. 재판관 성향.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비교해 알겠습니다. 봤을 때 조금 다른 경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한동훈 국민의 대표가 탄핵 가결 외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그 발언을 잠시 듣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들으셨는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자마자 장동혁, 진종호,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당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당의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하게 되고 그럼 이제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어서 승계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은 대행을 하겠죠. 예.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하. 이럴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부에 어떻게 명망 있는 좀 언론을 모셔와 가지고 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예. 실제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있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셔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앞에 쇄신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오늘 그러기에는 너무 투표를 잘못하셨어요. 85표나 되는 반대표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누구를 모셔온들 국민의힘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김기현 변호사는? 예, 우선은 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간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85표나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예. 뭐 결국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아. 예,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예 처음 탄핵 소추할 때는 단체로 불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불성립이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 국민으로부터 이제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다, 내란 방조다, 그리고 이제 정당해산 사유다라는 말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친윤계까지 포함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뼈를 깎는 어떤 사과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은 예, 국민들이 도저히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과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한 최고위에서 다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사퇴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은 그 친한계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분들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이것은 좀 다소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정주 기자. 결과적으로 배신당한 거죠. 배신당한 거다. 네, 배신당한 거고 이런 조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기자들은 한 2-5달 전부터 그걸 읽었거든요. 이 묘한 뉘앙스 그걸 읽고 진종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라서 예. 뭐 사실 그 지역구 의원처럼 그렇게 자신의 어떤 미래가 바로 어떤 지도부의 어떤 형태 이걸 바로 직격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예. 근데 예상은 못했는데 이게 비슷한 상황이 언제였냐면 아까 이제 이따 가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2018년에 그 당시에 홍준표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예. 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전패합니다 거의. 네, 당시 대구 경북 말고 그 다 내줬어요 모든 지자체장을.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모셔오는 예. 뭐 이런 체제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를 져서 게다가 이제 북한과의 어떤 평화로드맵이 잘 나갈 때 문재인 정부의 그때였고 지금은 이게 사람들이 내란죄에 대한 그 국민들이 이 심판 심리가 살아 있어요 지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체제가 거의 붕괴 수순이다 이런 전망인데 최재석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당도 큰 혼란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정말로 치명상을 결정적으로 입은 거고요. 뭐 국민들은 그런 거 보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지도자감인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최근 뭐 계엄위의 탄핵 과정에 갈팡질팡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도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그렇죠. 탄핵 조금 후에 전까지 이제 얘기를 얘기했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친한계 최고위원 포함해가지고 인정을 안 한 거죠. 네 명이 이제 사의를 어. 표명하니까 직무를 계속하겠다는 그 말이 이제 무색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왔다 갔다 했던 탄핵 과정에서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이었고 네. 지금은 자신의 옆구리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불과 지금 몇십 분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아 정말 감이 안 되는구나. 대통령감이. 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낙인을 찍는 아하. 이런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럼 어떤 대선 후보로서 예, 저는 뭐 끝이 이제 났다?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또 여지없이 입증이 된 거죠.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못 만들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아. 한동훈 대표가 딱 그 케이스에 또 뭐 예외 없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 비대위가 당장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워낙 혼란 상황인데 예.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도 우선 이제 비대위원장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제 그 비대위 구성까지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이제 원내대표인데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언제 이제 될지는 몰라도 마무리가 이게 대선까지 사실은 몇 달 안 남은 이 스케줄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비대위원장을 만드는 이 과정 이것을 설령 뭐 한 달 오든 뭐 두 달 오든 한다 하더라도 예. 여기에 또 갈등의 소지, 잡음의 소지가 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조금 이 지금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예.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이제 겸임하는 이런 게 조금 오래 갈 시간이 것 좀 같군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그분은 이제 계속 국민들 앞에 검증이 되고 정치력이 시험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어떤 대선 후보로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최수석님 말씀대로 어떤 한동훈 대표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은 뭐 세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계보가 제대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지율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근데 대표에서 본인이 탄핵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고 해서 오늘 탄핵이 됐습니다. 했으면 본인 입으로 사퇴를 그러나 했었어요. 저는 대표로서 뭐 사퇴를 합니다. 이랬으면은 그것마저 타이밍 놓친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못한 거고 본인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최고위원 4명이 스스로 사퇴를 밝히면서 본인이 퇴진할 수 있는 길도 찾지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한덕수 총리와 함께 그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내가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가 한동훈 대표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게 화양연화였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차라리 거기서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20년을 모셔온 내 책임도 있다. 그럼 내가 이 사태 깨끗하게 수습하고 수습한 다음에 물러나겠다. 이랬으면요. 예. 살 길이 열려요. 예. 근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간 거예요. 거기서 소탐대실한 거죠. 예. 눈앞에 권력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탐욕을 부린 거예요. 근데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요. 이게 무슨 이어달리기 바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편에게 그냥 마음 먹고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넘기는 걸 누가 허락을 합니까? 국민들이 그걸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본심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렸다.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입니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는 절대 반지 앞에 힘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자, 김기현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의 향후 항보.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되면은 상당히 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 이제 한동훈 대표를 보기에 모범생의 한계,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 출신의 한계 예. 보고 싶어요. 저도 검사를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검사나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예.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모범생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그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권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은 여와 야의 진영으로 또 나뉜다는 건데 예,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도 그 고집을 못 버려요. 나는 모든 국민한테 난 칭찬을 받고 싶어. 어느 누구로부터도 비난받고 싶지 않아. 예. 라는 심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예.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이런 게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딱 지금 결국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오다가 상황을 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역시 이제 검사 출신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영입이 되고 이제 뭐 당대표 역할하고 한 분은 대통령 역할을 바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문법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존 여의도에 대해서 그냥 거기 유죄 혹은 무죄인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정치를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실패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정치인들 만나 보면 예. 그 윤석열 캠프 제가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 정치인들이 와서 이렇게 조언해 주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그 후보 쪽에서 네가 뭘 하냐 이런 반응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맞다 이런 반응이고 그것도 나중에 살아난다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지. 그 나중에 이제 선거를 불과 한두 달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 선대위원장인데 사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위기관리 잘못해서 0.73까지 붙은 거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를 가끔 보다 보면은 예. 그런 게 있어요. 정치권을 그냥 굉장히 한 수 아래, 몇 수 아래를 이렇게 깔아보는 잠재적인 예, 그런 심리 상태가 수사 은근슬쩍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예, 우리가 더 최고, 우리가 더 일을 잘하고,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최고다. 엘리트 의식. 예, 그런 엘리트 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언제든 예. 잡아 넣을 수 있는 사람. 자 정치권에서 반론해 주세요, 최수성님.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은 사실은 정치권에 입문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또 그걸 계승한 노태우, 뭐 그다음에 박정희 이런 분들 빼고는요. 적어도 87년 이후에 대통령 된 사람들은 다 정치 경험이 있죠. 또 의원 경험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뭐 서울시장 했지만 그 전에 국회의원 2번 했거든요. 그 다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번이지만 출발을 국회의원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권 도전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예요. 바로 그런 거 없이 직형한 케이스니까 예. 적어도 수직적인 문화에서만 살았죠. 위에 누가 있든 밑에 누가 있든 수평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입문하다 보니까 이 수직적인 인간은 뭐 환경의 동물이니까 예. 그것이 그대로 작용을 해서 갈아엎고 엎어치고 윽박지르고 내리꽂고 이러다가 이제 망한 거거든요. 본인의 의도가 관찰이 안 되면 그 적으로 규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집권 초부터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정말 시쳇말로 뭐 물건만 안 던졌지 폭발적으로 화내는 중이라고 집권 초부터요. 경로. 예. 경로의 생활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고 하나의 이제 수익적인 리더십을 관통시키는 이제 하나의 예.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근데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바로 당 대표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계엄 탄핵 과정에서 한 대표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윤 대통령을 하나의 그 제거의 대상으로 본 거죠. 윤한 갈등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예. 그래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당내 상황이 녹록치도 않으니 예. 이거 찬스가 왔다. 그 윤 대통령이 세 번째 담화에서 이거 내가 위임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걸머지다가 본인도 망하고 윤 대통령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은 거죠. 명태균 씨가 이제 그 수사나 혹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대통령으로서 비전을 갖고 대선 나온 게 아니다. 본인이 살려고 대선 출마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대통령 된 이후 과정에 대한 비전이랄까, 어떤 국민의 삶을 챙기니 뭐 너무 약하지 않았는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게 그 이후 과정에서 좀 드러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원죄를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렇게 큰 권력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싸게 수업료를 내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험이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 즉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쓴소리를 윤석열은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나라를 봐도요. 폭군이라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간신이 있어요. 꼭. 그 간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폭군은 자기한테 쓴소리하거나 옳은 말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간신만 남긴 채 하다 보니까 폭정을 저지르는 거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부정선거론이나 아니면은 뭐 이태원 참사가 뭐 좌익 선동에 의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아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라고 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만 남아 있으니 예.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 부정선거 내가 바로 잡아야지. 군대라도 해서 싹 쓸어버려야 돼. 라고 지금 상황이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 다시는 정치에서 이렇게 큰 권력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크게 좀 경험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헌재의 판단은 진행이 되고 또 관련해서 경찰, 검찰의 또 공수처의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경찰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경호처가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이제 권한대행의 어떤 경호처가 이제 업무가 이동이 됐고 한데 관련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세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김기현 변호사. 크게 이제 두 군데로 정리가 됐었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제 특수본, 예, 그리고 이제 경찰과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달려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 진행 중에 이미 신병 처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말은 라는 긴급 생각이 체포? 근데 긴급 체포보다는 저는 이제 체포 영장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체포 생각은 영장. 듭니다. 예, 왜 예. 그러냐면 경호처가 여전히 있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도 경호는 유지가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긴급 체포하겠다고 들어갔을 때 과연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수순이 것인가? 할 것이냐. 예, 그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그냥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영장 들고 가는 게 좀 그런 마찰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영장 들고 갔는데도 경호처는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고요. 아, 그 그런가요? 막은 경호처 관계자들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까지 경호처가 감수하려고 들 것인가 하는 건 좀 예. 일단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도 어떤 관련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지에 아마 좀 달려 있다고 아, 권한대행.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개별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예. 그 내란 특검법에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음. 예, 대통령실이나 군부대라 하더라도 압수수색 나갔을 때 거부할 수 없는 특별 규정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7시 24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근데 탄핵 의결서를 대통령실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효력이 발생한 건데, 자 최수성님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로 판단하십니까? 이게 검찰, 경찰 다 이제 각 조직이 명운을 걸고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됐다는 것은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사실은 그 저는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빼고는 계엄 관련된 이제 핵심 가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자기 살 길 찾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증언도 하고 예. 고백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오늘 국회 탄핵은 직무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방어선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긴급 체포는 모르겠으나 이제 구속영장을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검찰과 또 뭐 경찰 공수처 이것을 경쟁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구속영장이 이제 집행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종주 기자. 저는 최근에 이 세 명의 지금 세 파트의 수사기관이 레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거는 오늘 많이 부결됐잖아요. 내일 모레 사이에 영장 나와서 누가 먼저 잡아가냐. 예, 그래서 만약에 부결됐을 때가 가장 혼란의 시나리오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환율 폭등 그리고 채권 금리 예. 그래서 이제 경제 파괴 너무 컸는데 예. 이것만은 다행이다. 근데 아. 수사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제 김기훈 변호사께도 좀 궁금한 건데 이게 막상 3명 이게 해보면 국수보는 다 좋은데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경찰. 예, 경찰 쪽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인원도 적고. 뭐 미안하긴 한데 이미 역량 다 나왔죠.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김웅 의원 그 압색 털 때부터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검찰은 확실히 권력의 심장부를 이 수사해본 경험이 많고 또 다른 그러니까 권력은 5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지나가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번에 또 능력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고 유체 이탈로 해서 또 다시 검찰 정권 그 물밑에 이게 도사리지 않냐. 뭐 이런 걱정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네, 검찰 출신. 그렇죠. 이제 검찰이 이런 수사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죠. 능력적인 면에서만 보면은 예. 굉장히 능숙한 모습 이번에 보여주고 있고 국수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불발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검찰이 또 이번 수사를 주도하면서 또 이제 살아날 그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살아날 어떤 길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검찰의 민낯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검찰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이미 그것만으로 뭐 검찰을 다시 신뢰하거나 용서해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검찰도 것이다. 사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 수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칼을 거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 기회를 지금 놓친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버스 다 떠났죠. 예. 예. 김성일 대변인.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공소를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는 지금 검사도 몇 명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벅찹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검찰인데 검찰 지금 앞서서 우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지를 못해요. 예. 그럼 결국에는 우리 김기훈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을 가야 돼요. 내란 특검을 해서 특검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경찰에서 저희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막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근거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자체에 이런 국가기밀이라는 이런 게 있을 때는 공공기관장이 허락을 안 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과대 해석해서 막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지금 상설특검법에 그걸 넣어놨다는 거죠. 내란 특검법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은 더 자유롭게 이제 들어가서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가 좀 잘 이루어질 테니까 저는 이거는 특검으로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특검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과연 신병 처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된다면 언제 되느냐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구속이 돼 버리면은 그럼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피청구인 소환을 할 것이고 뭐 검찰이나 경찰 구속시킨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소환을 할 것인데 예. 이게 중복되면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병 처리가 과연 이제 탄핵 심판이 한창일 때 이루어지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형사상으로 그런 구속이 될 경우에 예.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피청구인 소환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수사기관하고 출정 시점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수의를 입고 구치소 호송을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출정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이 보게 될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좀 정말 이제, 한국 현대사에 정말 조율이 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픔이 될 시간이 내년에 많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최수성님. 네, 해당법 51조는 뭐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예. 헌재에서 뭐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백인 상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이 될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는 이제 내란죄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그런 이제 피의자로서 한쪽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리 과정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건데요.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신병 확보, 인신 구속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 밖에 그런 정치적 상황 일들이 이번에 사실 한꺼번에 그냥 쫙 놓여진 거거든요. 이게 정말 되네 이런. 그렇습니다. 계엄 자체가 그랬고요. 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사실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김민석 의원 등이 계엄 얘기했을 때 저도 그랬어요. 그만해라. 오버하고 네, 있다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고 여야의 상황, 특히 여당의 상황도 뭐 금방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 지도체제 유지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이제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좀 벌어질 수 있는 예, 저희 언론도 상황 아닌가 굉장히 좀 싶습니다. 신중하게 보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명태균 씨가 사실은 본인이 구속이 되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 하야 혹은 탄핵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12월 3일 날 이제 구속 기소가 되자마자 정말 이게 몇 주일 안에 이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12월 12일에 황금폰 그리고 USB 자료를 이제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또 창원지검의 수사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강혜경 씨를 제가 맞아요. 또 대리하고 변호인하고 있지 계시니까. 않습니까? 예. 예.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를 평가하는 게 예지력이 진짜 뛰어나다라는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예. 이게 또 무슨 이것도 약간 무속신앙 이런 걸 예지력을 들어가는지 하지만 그냥 모르겠는데 직감으로 우리는 네. 표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독교 또 방송이니까. 한 달 만에 딱 이게 탄핵이 되는 예, 걸 예. 보고 참 저도 이게 놀라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창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계엄 이후로 창원지검 수사 속도가 뭔가 좀 약간 느려지는 듯한 느낌을 저도 예. 굉장히 받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창원지검이 이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저희 강혜경 씨한테 소환 통보나 이런 것들은 오지 않고 있어요. 예, 과연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관련 사건도 면밀하게 김기현 예, 변호사가 추적을 지켜볼 해주시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자, 이번 2차 탄핵 소추안 가결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칭찬받아야 할 분은 우리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 어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소 당황스러운 우리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질서 있게 또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 국민들이 국격을 높였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평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김성일 대변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위인전 보면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계셨어요. 음. 그 인도에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비폭력 불복종에 정말 표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예.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이렇게 질서 있게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결국 탄핵이 가결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힘이었고요. 제가 오는 길에 이제 여의도에서 여기로 오다 보니까 교통편이 너무 막혀서 걸어오는데 앞에 이제 초등학생 아이 2명을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예. 안양에서 오셨대요. 안양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이 추운데 오신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열정이 결국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수성님. 이번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음. 탄핵 집회 과정에서 대거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다시 또 이런 역사의 전면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이 또 의미 있게 음. 또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정형의 예술이잖아요. 어디 정형화된 틀에서 과거처럼 이 시위를 집회를 이제 주도하는 측에서 언제 나오고 뭘 준비하고 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자신의 이것이 촛불이 달랐습니다. 융합되는 본인이 사랑하는 그룹들의 응원봉을 들고 나오시고. 네,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의사와 행위 문화들이 만들어낸 비정형의 예술이다. 이렇게. 우리 이정주 기자는 현장도 많이 나가셨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언론인의 한 명으로서 계엄 당일에 저도
밤 11시에 회사에 도착하면서 그렇죠.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나도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겠다 하는 헌법 77조의 그 조항을 보고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는 구금될 수 있다 이런 공포를 느꼈는데 사실상 오늘 7시 아까 직무정지 되기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직무정지 되기 직전까지 저는 제2의 계엄 사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럴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려가 실제로 있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현 세기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접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중에 빅토르 이고 레미제라블을 지었잖아요. 이게 1840년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무슨 문구가 나오냐면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 문구가 잊혀지지 않았는데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이제 덮치려고 해요. 시장으로서 죄수가 자기를 숨기고 쭉 살아왔는데 경찰들이 덮치려고 하니까 그걸 제지합니다. 왜? 영장이 없다고. 이게 1840년 프랑스에 있었던 예. 일이에요. 근데 2024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장 없이 사람을 잡겠다고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지금 하는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같이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김규현 변호사도. 예, 저는 이제 계엄이나 이런 거를 교과서로만 배운 세대인데 예, 예, 그걸 또 현실에서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예, 앞으로 또 근데 저와 같은 또래들이 저희 세대들이 배우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혜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1년 4개월째 해오면서 사실 굉장히 중간에 좌절도 많이 하고 그 힘들기도 부분도 많이 참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힘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비로소 국민들께서 이렇게 나서 주셔서 음흠. 예, 이런 결과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 새해에는 이제 탄핵 파면 결정이라든가 음. 뭐 이런 내란 세력 엄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 최혜병 사건도 1월 9일 날 이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이제 희망이 가득 찬 2025년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취소했던 송년회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국민 여러분 일단 안심하시고 오늘은 평안한 밤을 보내시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네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김성열 대변인, 김규현 변호사, 이정주 기자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